여기 지금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같이 또 참여해주세요. 네. 이 귀한 토요일 오후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감독한 박동원입니다. 이 비도 오고 또 소중한 토요일이고 또한 이 티켓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보람 역을 맡은 조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주 역할 맡은 김동희라고 합니다. 네, 토요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GV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배우가 사실 이렇게 상업영화로 GV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매우 약간 떨리기도 하면서도 되게 파이팅을 밖에서 외치고 오기도 했어요. 저희 오늘 한 시간 남짓 정도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 10분을 뽑아서 배우분들과 감독님 사인이 있는 이 타이송 악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노래를 담은 그대로 되어 있는 악보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들 약간 1교시, 2교시, 3교시로 좀 나눠가지고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1교시 1학년 2반으로 해서 배우들에 대한 간단한 또 소개와 감독님에 대한 또 소개, 그리고 우리의 아주 그냥 자기소개 같은 그런 시간을 한번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 감독님,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감독님을 그간 뭐 게임회사여 직원들, 그리고 대세는 백합 할 수 있는 자 구하라 뭐 이런 윤성호 감독님하고 공동 작업 통해가지고 많이 또 뵙기도 했었고, 전쟁 영화, 개봉 영화, 이런 뭐 소녀가 이 소녀 뭐 이런 작품들 통해서 또 감독님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 수학자 처음 들어오면 학교 이름이 동문고등학교더라고요. 되게 감독님의 상업영화 데뷔작인데 심지어 고등학교 이름에 자기애를 이렇게 영화에 심어놓는 그런 감독님에게 이 개봉을 앞둔 요즘의 심경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안 믿으실 텐데요. 네. 제가 사심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었고 시나리오 들어올 때 네. 동원군하고 이미 기입이 돼 있었어요. 시나리오 내용 안에. 감독님이 쓰신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기막힌 우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작사에서는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수락을 좀 해주시라 그런 어떤 작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동훈이란 단어, 그 학교 이름을 제가 직접 타이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프리 사전 작업할 때 수정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는데 그쪽으로 신경이 잘 못 갔고, 동훈고 이외에 어떤 다른 이름이 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예. 윤서 배우님 뭔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쭤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감독님께서 감독님 성함으로 일부러 하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극구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진짜 아니라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거의 뭐 촬영한 걸로 치자면 3년 전. 네. 네, 그런 2년 만에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은 이 마음이라는 건 그냥 뭐 영화 개봉작을 한 편 내놓는 그냥 감독 마음 그 이상일 것 같거든요. 감독님. 요즘에 심경들이. 요즘의 심정은 제가 최근에 근데 지금 2년, 저희 원래 개봉 일자가 계획에 잡혀있던 개봉 일자는 2020년 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하고 또 작년 또 5월에 한번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뷰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이제 회복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되게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참 좀 긴 아주 기분 나쁜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고, 이게 계속 연장이 된다는 좀 기분 나쁜 불쾌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이 터널 길이가 계속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그래서 불쾌한 어떤 우울함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가 조금이라도 그런 우울함을 좀 덜어내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저는 뭐 저희 영화는 어떤 소임을 다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예, 생각합니다. 이 지우를 연기한 김동희 배우님은 네. 사실 저는 이 배우를 아시아나 단편영화제 심사를 하면서 피터팬의 꿈이라는 작품을 엄하늘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도대체 이 반짝거리는 청춘은 누구이지? 굉장히 이재훈 배우의 아주 초창기 데뷔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비밀의 숲 2를 보는데 이 세계가 열리는 아주 첫 사건 있잖아요. 통영 익사 사고의 그 생존자 친구로 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점점점 뭔가 활동범위를 넓혀가나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까지도 들으면서 지금 이 배우가 정말 또 이 충무로 전체에 아주 떠오른 시내로 발돋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느낌 같은 근데 살짝 좀 새침한 구석이 있는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동원 감독님이 지우에게서 그 부분 되게 잘 많이 살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250대 1 오디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오디션 현장에서 어떤 질문과 답들이 오갔는지 배우님께 좀 듣고 싶어요. 아니요 배우님께. 사실 감독님은 이제 오디션 끝나고 합격 자리에서 뭔가 감독님과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 오디션 당시에는 이제 민식 선배님 오늘 오시지 못하셨지만 사정상 민식 선배님이 거의 주도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것도 다 거의 민식 선배님이 하시고.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나요? 저는 좀 되게 사적인 얘기인데 뭐 여자친구 있냐 아니, 대답을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어디 사냐 뭐 네. 그런 것들 좀 놀랐죠. 네. 연기적인 거는 뭐 거의 안 물어보시고 그런 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긴장을 풀면 어떻게 얘기하는 스타일인지 그런 거를 좀 관찰하려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하셨던 것 같고 뭐 오디션이 뭐 250대 1이다 뭐 몇백 대 1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보고 나서 나중에 기사 나온 거 보고 알았고 오디션 때는 그냥 제가 또 언제 그런 대배우님을 만나서 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 배우님은 나의 어떤 그런 미천한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오디션을 한번 봐보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좀 최민식 배우가 좀 압도되는 부분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최민식 배우를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몸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약간 몸살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런 어떤 기운들 같은 걸 그 오디션 장소에서도 느끼셨었어요? 네, 확실히 있죠. 선배님 항상 약간 호랑이 같은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상대방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기운이 있으신 분인데 실제로는 되게 잘 해주세요. 하나도 안 무섭고 되게 친근하게. 많이 무섭냐는 질문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화 한다고 하니까 네.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최민식 무섭지 않냐, 뭐 연기 못하면 소리 지를 것 같다, 뭐라 하는 거 아니냐, 너 큰일 났다고. 전혀 그러시지 않고요. 따뜻한 말로 항상 이제 이 보람 역할을 연기하셨던 조윤서 배우님은 너무 영화 속에서 풋풋한 고등학생 그대로인 것 같지만 최근에 마인 같은 작품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저기 3년 전 얼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청난 변화무쌍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커스튬을 입는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풋풋해 보이지만 10년이 훌쩍 넘었죠? 데뷔를 하신 지? 네, 데뷔한 지 올해 딱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병헌 배우랑 같이 핸드폰 광고 단언컨대 할 때 그때 탁 돌던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있는 윤서 배우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보람을 연기하는 건 단순히 어린 외모만을 만드는 것이 중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고등학생 보람의 정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나요? 저는 보람이를 딱 처음 대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씩씩하고 당차고 그리고 되게 용기 있고 뭔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 많고 그런 면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 사실 오늘 최민식 배우가 함께 하셨다면 더할 나위 없기도 좋았겠지만 또 이분과 함께 했던 작업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땠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까 제가 최민식 배우랑 작업 어떠셨어요? 라고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여쭤봤었는데 천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떨 때 이 사람이 천재라는 생각을 했었을까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때 그분이 제가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요즘에야 좀 알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감히 제가 그분을 약간 판단하는 것 같아서 평가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인터뷰 진행을 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그 경계선이 진짜 진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할 수 수 없는 거의 것의 경계선이 정말 누구보다 더 명확한 분인 것 같더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엄청나게 솔직한 거죠, 하신 거죠. 사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다는 게 무척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나이가 좀 들어서 혹은 어떤 시장에서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20대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솔직한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니까 가공된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탁 느낀 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느낀 게 제작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제작기 영상 보면은 그분은 진짜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교차 편집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막 어떻게 막 멋있게 보이려고 되게 현학적인 단어 써가면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제 자신이. 근데 그분은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자기 얘기를 진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연기에 크게 반영되고 있거나 저런 태도들이 그렇습니다. 되게 가장 잔인한 교차 편집을 당하셨던 셈이네요. 힘듭니다 보기. 저를 보기가. 그리고 아까 호랑이 이제 최민식 배우님 얘기 나올 때 이제 호랑이라는 동물이 이제 언제나 호출되고 하는데 전 요즘에 항공모함 같으세요.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항공모함요. 뭡니까 공격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 샷의 샷컷 문제 있어? 내가 간다? 그럼 끝. 거기서 문제 해결.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민식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두 분 배우들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어떤 순간 같은 것들이 있으셔서 또 그러셨는지 궁금하네요. 최민식 배우의 어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이 얘기하시고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니 솔직함에 대해서는 저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네. 본인이 어떤 느끼는 감정들을 사실 후배들 앞이면 좀 더 가공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상대니까. 물론 저희들도 대선배님 민식 선배님은 힘들어하지만 분명히 선배님도 저희들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힘들어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흔히 소위 말하는 계급장 뗀다고 하죠. 선배님 늘 그런 표현을 하세요. 실제로 여기 오면 현장 오면 선배 후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배우 대 배우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배우 대 배우로 있어야만 그 현장에서 단순히 뭐 신인 배우다, 젊은 배우다, 어린 배우다가 아니라 이제 동료로서의 케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영화 안으로 조금 들어가는 2교시 과학관 B103으로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지우가 마치 저는 좀 느끼는 것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의 논리를 펼쳐도 되는 곳, 그것이 펼쳐지는 곳. 그건 사실은 박병원 씨가 연기하는 이쪽 선생님과 굉장히 다른 방식의 교수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썼던 작가 같은 경우도 루이스 캐롤이라는 작가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 교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구석을 감독님이 직접 좀 발견하신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게 참 3년 전 일이라. 저는 오히려 그때 그러니까 사전 작업할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금 말씀하신 뭐 수학자, 그리고 루이스 캐럴의 수학자, 수학 교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토끼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제목이 비슷하니까 오히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참고하기보다는 E.T.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E.T.요? 참고라기보다 네. E.T. 스필버그의 E.T. 그래서 혼자 문을 닫아놓고 부모 몰래 그 안에서 E.T.와 함께 어떤 교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고 레퍼런스를 많이 삼았고요. 최민식 씨 얼굴에서 지금 E.T.가 갑자기 겹쳐 보이는. 좋은데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초능력 마술이 펼쳐지고 이 영화 안에서도 어떤 그런 정서, 모든 것이 작은 기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공간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뭐 굉장히 멋진 대사들, 멋진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화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내일 다시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그게 수학적인 용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모든 직업에 되게 통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혹시 이 작품을 찍으면서 결국 그래 머리도 노력도 아닌 용기구나 라고 체험했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세요?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식 선배님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죠. 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용기였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용기를 떠나서 이 대사에서처럼 제가 머리를 쓴다고 혹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대사에서 무언가가 안 보이면 내일 다시 대본을 펼쳐서 대사를 봐야 할 정도로 저에게 용기가 되게 필요한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의 어떤 다른 면들을 이끌어내 주시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선배님의 연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용기 그 장면을 떠올리면 선배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순간이 떠올라요. 매일매일 최민식이라는 배우 앞에 다시 서는 용기, 그러나 그 앞에서 또 뭔가 그에게서 받는 용기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군요. 어떠셨어요, 윤서 씨는? 네, 저는 방금 해주신 그 대사가 제일 시나리오 봤을 때 제가 위로를 좀 받았던 대사거든요. 제가 대본 중에 제일 꽂혔던 대사이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좀 무명도 길었고 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하기 전까지 한 그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의가 아니라 그냥 좀 쉬게 되었는데, 배우의 삶이 사실 그렇죠. 네, 한 2년, 3년 정도 쉬다가 이제 만난 작품이었는데 제가 계속 되지 않는 거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지친다고 해야 되나? 좀 지치고 좀 힘들고 그때였는데, 그 대사가 이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되게 어렵구나, 내일 다시 풀어야지 라는 마음이 용기라는 그 대사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나 이거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 놨다가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안 될 때는 잠시 접어놨다가 또 하고 싶을 때 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용기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위로가 됐던 대사였습니다. 그 2, 3년의 시간들 이후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그런 용기. 네, 그것도 용기죠.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감독님에게는 그 용기의 순간들은 언제셨나요?
지금 조윤서 배우님과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저도 그 밤에 시인을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제가요? 네, 네, 교수님 같은. 저 수업 한 경력이 좀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딱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일목요연하셔서, 네. 있는데 네. 그 신 지금 지금 이제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니까 네, 그럼요. 구름다리 신 그 장면 그 대본 음, 그 장면 읽으면서 거기에 저도 굉장히 꽂혔어요. 그래서 용기 그 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뭔가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 어른이 있고 낙심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낙심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부모나 그 아이의 부모나 어른이 있는데 그게 막 네 노력이 네가 문제야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라고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서 한 후에 본인의 의견을 이제 얘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찾아보는 어떤 그런 예의 바르고 반듯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아마 제가 받은 이 정서가 가장 잘 표현이 된 게 지금 그 다리 장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반듯함 그리고 반듯함뿐만이 아니라 예쁨 그리고 어떤 몽글몽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주목할 만한 시간을 재미를 나는 만들어 보겠다. 예, 용기 플러스 야심. 야심.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니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밥을 먹는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학성집에서 네. 거기서 그런 장면에서 또 조용히 아주 고요한 식사 장면으로도 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중할 만한 시간을 내어보겠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다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혹시 내일 안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현장에? 그건 언제나 내일 무슨 일 안 생기나? 예. 내일 무슨 일 안 생기나? 동희 씨 뭔가 마이크를 잡았다가 저는 매일 그런가요? 네. 지우 같은 경우는 감정을 막 나이에 비해서 되게 드러내는 게 별로 없는 친구였는데 증명하라며 전화까지 말라며 하고 이제 크게 소리치는 그 순간을 그 순간이 정말 딱 팡 터지는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찍기에 앞서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최민식 배우와 함께 했었던 어떤 장면들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장면을 또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 제일 많이 했던 건 이제 그 장면이 맞는데 증명하라면서 뭐 전화까지 말하면서 그걸 개인적으로 고민 많이 했는데 선배님이랑 하면서 제일 짜릿했던 장면은 그 영화 안에서 루트를 계산한 프리디리 리만 얘기를 할 때 아제트에서 그 씬이 되게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가 굉장히 많은 씬이거든요. 그때 되게 내가 지금 진짜 연기라는 걸 하고 있구나 선배님 앞에서 그럴 때 되게 짜릿했어요. 네, 오히려 대사가 많을 때 제가 이걸 던지면 선배님이 그것도 다시 던져주시고 이렇게 공놀이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1대1 과외 수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짜릿하게 받은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 되게 어쩌면 동료 배우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린 질문에는 옳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대사를 최민식 씨는 이 대사가 굉장히 꽂혔었다는 얘기를 인터뷰 때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윤서 씨 혹시 영화를 처음 준비할 때 내가 품었었던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틀린 질문이었구나 라고 혹시 깨닫게 된 게 있으셨어요? 어렵네요. 그 문제였는데 이게 틀린 질문이었구나. 사실 어떤 딱 사례가 있다기보다 네. 그냥 그 문제가 뭔가 이렇게 약간 깨달음을 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제 삶에 어떤 질문들을 해왔는지를
좀 돌아보게 됐고 내 질문들이 좀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에 내가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좀 물음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삶에 대한 제 질문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수학에 대해서 뭐 아니면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삶에 대한 방식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오히려 던지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연기에도 정답이 없고 사실 연출에도 정답이 없고 이 예술이라는 거에 어떤 정답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그 현장에서 서로에게서 느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었던 조언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뭐 최민식 배우가 해줬던 이야기도 괜찮을 테고 아마 감독님이 하셨던 얘기 혹은 서로 동료들끼리 서로 해줬던 얘기 중에서 이 정답을 찾는데 혹은 아니면 그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힘이 되었었던 어떤 이야기들? 저는 선배님께서 해준 말씀이 되게 많이 좀 힘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민식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고 막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현실성이 사실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봐도 이게 정말 내가 맞나 싶고 정말 그런 떨림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연기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또 선배님이 혹시 나랑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은 없으실까라는 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선배님한테 선배님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괜찮나요? 라는 물음을 많이 구했었는데 선배님께서 네 배역은 네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네 지금 너 인사 지금 보람이대로 너무 잘하고 있고 너의 배역은 너가 제일 잘 알아. 나보다 더 잘하니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보람이는 내가 제일 많이 연구했고 또 내가 보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보람이가 맞구나 라는 좀 힘을 얻어가지고 되게 연기에 힘을 받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재밌게 촬영하는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 행복했어요. 선배님께서 엄청 까부르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게 되게 네, 그게 진짜 실제로 네. 현장에 오면 선배님 멀리서부터 보람아 이러면서 반겨주시고 네, 진짜 너무 재밌게 저랑 찍었습니다. 있을 때는 180도 다른. 아, 네. 그러셨군요. 엄격하신. 누나한테는 네. 이게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저한테는 이거 맞아?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여기가 직접 학생이라서 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최민식 씨가 뭐 이게 그 동국대 은사님이 본인한테 제일 자주 하셨던 말씀이 되겠냐? 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슷한 걸 자신의 후배 제자에게 하고 계신. 네. 그래서 저 네. 이 전주 이제 저 첫 촬영할 때 아예 처음 촬영할 때 선배님은 그 당시에 천문 개봉이어가지고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전주까지 혼자 차로 운전해서 개인이 혼자 운전해서 저의 첫 촬영 모니터링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점심 먹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처음부터 이러면은 앞으로 남은 3달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무실 가는 기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선생님 교무실 오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 딱 이렇게 어깨동무 하시면서 지우야 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부담인 거 아는데 주인공일수록 너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기 70-80명이 너만 다 보고 있으니까 네가 잘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부담 주는 것도 맞긴 한데 그만큼 책임감을 다하고 어떤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네가 한 연기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게 제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안 그래도 지금 부담도 부담이고 지금 너무 얼어있고 너무 긴장되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말에 더
아,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조언들을 하기보다 각각에게 힘이 되는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이 역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방향성을 좀 잡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도 사실은 이제 상업영화 첫 데뷔이다 보니 아무래도 스스로에게서도 계속 이게 맞나라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거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또 들었던 어떤 이 현장에서 최민식 배우가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주는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최민식 선배님은 몇 번 네. 그 촬영 막판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세트 촬영이었고 그때 아마 제 얼굴 보면서 다 힘겨워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힘든 표정 그래도 짓고 계셨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스텝이다. 이제 막판이 되면 힘드니까 네.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아까 동희 배우님이 얘기했던 그런 톤으로 우리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말라고 이 페이스를 계속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무척 힘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 두 분과도 되게 제 스스로 어떤 판단이 잘 안 설 때마다 연출부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건 어떤 제 지론이라기보다 경험인데요. 현장에서 애매할 땐 배우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최선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배우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 씬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정확한 답을 어떤 경험들이 저가 좀 있어서 이 두 분들은 제가 숨겨진 연출부라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전화도 하고 애매할 땐 구리냐? 뭐 이렇게 이거 구리냐? 구리냐? 이거 구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질문했었고 의지를 제가 많이 한 이 두 배우님입니다. 구리냐? 그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진짜 많이 전화하셨어요. 네, 구려 감독님. 감이고 그냥 대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아무래도 20대 근데 저희도 20대라서 사실 10대 친구들이 그런 건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TV 이런 거 하셨어요? 그때는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서 유행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당시 유행어는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이 또 캐릭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감독님은 어쨌든 현장의 마이스트로잖아요. 모든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들 진짜 존경하는데 왜냐면 현장의 스태프들이 다 감독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배우들 챙길 겨를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현장에서도 근데 이거 괜찮겠지?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감사했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해서 열린 그게 단순히 후배다 혹은 아니면 배우다 감독이다 이런 어떤 역할로 나눠지지 않은 어떤 협업 정신 같은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3교시로 대강당으로 관객분들과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 또 많은 또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백종훈님께서 김동희 배우님께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궁금하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선배님이 민식 선배님이 라면을 되게 좋아하세요. 컵라면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선배님이랑 그 대기실 그 캐노피 안에서 야외 촬영할 때든 세트 촬영할 때든 그 대기실에 앉아서 같은 이제 그런 캠핑 의자 같은 데 앉아서 라면을 먹는 게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최민식 배우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왕뚜껑. 네. 배가 짜장범벅. 배가 좀 고프실 때는 왕뚜껑. 근데 좀 오늘은 좀 이러면 육개장. 아니면 좀 가벼운 거 짜장범벅. 제일 작으니까. 네. 서로 라면의 취향까지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자, 그러면 감독님께 질문합니다. 딸기 혁성님께서
딸기 우유를 몇 개나 드셨을까요? 근데 갑자기 딸기 학생 이름을 보니까. 아, 아니 다른 질문이 있긴 한데 이건 제 질문이에요. 네. 한 10통 드셨을 거예요. 딸기 학생님 질문은 학성은 지우를 보며 죽은 아들의 빈자리를 지우는 학성과 지우는 학성과 지내며 죽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점도 생각하시고 두 인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명백하게 유사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결핍을 서로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럼 너무 명백하게 제가 처음부터 저희 영화 안에 스태프들끼리의 규정이랄까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외모적인 유사성을 더 가지는 배우들을 캐스팅하려고 하셨어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아니었던 것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윤서가 엡실론이라는 아이디 하트까지 붙여주셨는데 학성이 유독 보람이와 빨리 친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감독님께 여쭤봤었어요. 이게 갑자기 보람이에게는 뭔가 문을 확 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보람아 하고 또 네. 배우도 아니, 실제로도 굉장히 그 현장에서 예쁨을 많이 받았고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좀 밝았어요. 좀 조용하셔서 제가 그 또 선배님 좋아하시는 크라운 선드도 자주 챙겨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취향 TMI 방출 대방출이네요. 크라운 산도 좋아하시는 크라운 선드랑 소시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맥스봉. 그래서 그거를 항상 선배님 자리에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랬던 게 좀 예쁨 받은 비결이 아닌가 싶고 학성은 그 사실 지우를 좀 앞에 말씀하셨듯이 좀 아들 또는 뭐 약간 친구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가는 친구의 첫 친구를 본 것 같아요.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좀 처음에 그것들을 학성이 느끼고 좀 보람이를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의 친구. 그쵸? 내 친구의 친구. 꿈꾸는 수포자님께서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감독님. 네, 그쵸. 낭만적이시네요. 꿈꾸는 수포자님께 감동 있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음악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연출을 하시면서 음악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감독님들 다 음악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던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수학이 음악이랑 굉장히 수학 자체가 아니라 음악 자체가 수학이죠. 뭐 어떤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수학은 수학은 이성의 음악이고 음악은 감성의 수학이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긴 지금 영화 보신 분들이죠? 네. 예. 화이송 연주 그 시나리오를 읽고 여기가 어떤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오일러 네. 또는 거론되고 있지 않으면 뭐 가우스 이런 정말 위대한 수학자들이 언제나 파이라는 것을 언제나 대면하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냈었고 리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파이로 어떤 이 수학의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원주율을 이용한 음악을 통해서 큰 즐거움을 약간 깜짝 쇼죠.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게 동참할 수 있는 이 두 캐릭터 한 분 더 계셔야 되는데 네. 새 등장인물과 함께 뭔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 어떤 이런 쾌감이랄까요? 굉장히 큰 쾌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되게 힘을 많이 준 장면이고요. 뭐 바하의 무반주 첼로 곡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네. 아마도 이용재 작가님께서 바하면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는 대사가 이 안에 있고 네. 그리고 또
너무 긴가요 지금?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평균율이라고 한 평균율 클라비어라는 곡도 있고 그 평균율 그 전에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작곡법을 협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던 수학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거를 협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산을 했을 거고 바하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바하가 위치하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음악, 그러니까 저희 제작팀, 저의 어떤 저만의 전략, 연산, 이 관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어떤 좀 기분 좋은 착각을 느끼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3번의 법칙이라고 이제 파이송 같은 경우에 3번이 나오는데 피아노 연주하고 그리고 강당에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때 거의 모두 저희가 사용했던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돼서 어떤 총합을 이룬다. 예, 어떤 이런 저희 제작진의 어떤 계산이 좀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걸로 좀 느껴지면 어떨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점점점님께서 3년 후 다른 인물들의 미래도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보람이는 피아노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기철은 잘렸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보람이에게 또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3년 후.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저는 보람이가 근데 피아노를 포기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피아노를 하고 싶은 거에 굉장히 억눌려 있었는데 파이송이라는 것 때문에 피아노 음악에 대한 또 새로운 흥미, 또 그런 희열 같은 거를 재미 같은 거를 찾았고 재밌어요 파이송 이런 거 하잖아요. 재미 같은 걸 찾았고 또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마지막에 되게 보람이가 용기를 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깨부수는 보람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좀 깨부수는 느낌이었어서 뭔가 엄마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이제 생각하고 또 꿈꿔나가는 보람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은 그럼 피아노로 갔을까요? 재수를 했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보람이가 삼수를 했다면 갔을 것 같습니다. 수포자님께서 김동희 배우님 엔딩씬 그 오랜만에 찍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여쭤보네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 자체는 뭐 앞에랑 뒤가 뭐 특별히 뭐 떨어진 상태로 찍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시 학생을 만날 때 그때 마음은 어떠셨을지 그 촬영장 분위기를 아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엔딩씬을 찍을 때는 이제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바로 딱 네, 직전이네요. 거의 직전이어서. 봉중환 감독님이 상 받으실 때. 네, 기생충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 때인데 2월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때는 강당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트라 분들, 부조 출연자 분들 너무 많고 배우들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제하면서 찍는데도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뭘 찍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배님 앞에서 강당 앞에서 연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 혼자 타이틀샷 찍을 때도 그거를 똑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호의 입장으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흑성한테. 네. 그래서 정신이 없었지만 잘 선배님 때문에 찍어낸 것 같다. 네. 네. 이거는 재밌어서 읽어드릴게요. 10대 동생과 함께 하는데요. 유림님께서 영화 초반 지읒밤에 피부 트러블을 보니 금방 몰입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등학생 같다라는 네. 느낌이 확 들긴 하더라고요. 아주 리얼했습니다. 네. 동의가 내 나라다. 그래서 동희 배우님께 실제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영화를 하고 이 영화를 찍고 관심이 생겼어요.
진짜 오리지널 수포자였는데 수학을 한번 건드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할 정도로 수학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뭔가 이 영화가 준 좋은 효과가 하나가 있긴 하네요. 네, 뭐 다른 효과들도 많았겠지만요. 네, 선풍기 바람 쐬는 어피치. 네, 이걸 안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있군요. 삭제 장면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감독님. 우와, 잠깐만요. 학교 장면? 네. 학교 장면. 많은데 뭐가 있을까? 잠깐 딱 말씀드리면 재밌어야 되는데요. 뭐가 배우분들끼리 기억하시는 네. 삭제 장면 있으세요? 저는 삭제를 안 당해서 전체적으로 예쁨 받으셨군요. 편집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우는 또 뭔가 아, 있나요? 파이송을 다 이제 완곡하고 난 후 음.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언어로 대사로 구체적으로 이 작성이 음. 이 두 사람 앞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파이송에 대해서. 파이의 아름다움, 수학의 아름다움, 원주율의 아름다움이죠. 근데 편집하게 된 이유는 이미 그 곡을 완곡함으로써 그리고 파이송 너무 멋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 만족하는 학생의 얼굴, 이걸 내가 이 학생들 앞에서 증명했다는 어떤 만족감, 이걸로 아름다움이 충분히 표현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편집했습니다. 삭제된 장면입니다. 더 긴 대사는 오히려 사족일 뿐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셨군요. 하지만 그 대사를 최민식 씨는 되게 힘들게 준비하셨겠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 자리에 없으신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힘들어하셨어요. 거기 그 장면에서. 배우님들 이상한 나라의 박사님 아까 전에 또 하셨군요. 네, 배우님들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TMI 다 방출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INFP 아, 같아요. 저희. 근데 정말로 배우분들이 INFP 많은 거 아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뭔가 그 MBTI를 별로 맹신하지 않았다가 약간 배우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뭔가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서. 신합니다. 이 영화인지. 네. 수포자 아빠님께서 영화의 NG나 뭐 고퀄 영화 정신으로 재촬영된 씬이 많았던 씬이 가장 많이 아마 NG가 많이 났던 장면이 뭔지가 궁금하셨나 봐요. 교실 장면이 저희 크랭크인 하면서 초반 그 촬영 초반에 크랭크인 하고 그때는 저도 이제 뭐 약간 어버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동희 배우님은 그 낯선 환경에서 좀 경험이랄까 이런 게 좀 셋 다 좀 이제 어색하고 이거 내 모든 사람이 다 나 쳐다보고 있네.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네. 교실 씬이 제일 NG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억이 제가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을 맞나요? 거예요. 네. 첫 촬영 때 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네. 그 지우가 이제 처음에 학성이 풀어준 거 보고 답안지 보고 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NG 많이 났습니다. 놀라는 표정을 못 해가지고. 그 표정으로 대사도 아니고. 감독님이 계속 불러가지고 감독님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부르세요. 지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모니터 앞에 가면은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놀라는 표정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지우 모니터 앞으로였죠. 지우. 꿈속에서도 들립니다. 정말 그 지우. 목소리가 지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꿈속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종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그 처음에 수학을 하게 됐던 이유를 학성이 얘기할 때 다른 동문들보다 되게 앞서고 싶기도 했고 근데 가정 형편상 앞서야 됐다. 근데 이 시작의 이유하고 달리 결국 수학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아름다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 영화라는 걸 연기라는 걸 계속하게 된 이유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저의 이것도 어렵네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질문이라 계속 뭘까요? 아니 모범 답안이 있을 텐데.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제가 저는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때문에 GV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관객분들이 있어야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는 어떤 것들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저의 직업도 계속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어떤 상업 영화 이런 걸로 GV 오늘 처음이어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실제로 처음 봬요. 영화 일단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네. 시사회도 하고 제작 발표회도 하고 했지만 실제 관객분들 네, 실제 보셨죠? 관객분들을 네. 처음 뵈서 많이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영화가 어떠셨는지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기라는 게 뭐 어려운 작업이지만 세상살이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관객분들 때문에 더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관객이 뭐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 어떻겠냐면은 그래도 1000만 명이면 더 좋겠고 그런 마음이죠. 저에게 기자분들이 그 네. 관객 수 예상 이런 거를 가끔씩 네. 물어보시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정말 상관없거든요. 네. 어떤 관객에 의해서 영화가 평가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냥 이제 1000만 명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네. 그냥 이왕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1000만 관객 동원하신 최민식 배우님과 함께 또 찍은 영화니까요. 네, 윤서 배우님. 저는 영화에서 수학이 아름다워서 이제 계속 수학을 한다라는 대사가 영화에서 수학이 얼마나 삶에 많이 녹아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거든요. 뭐 치즈 스틱을 늘리는 장면이라든지 막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되게 음악이라든지 되게 수학이 주변에 우리가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주변에 녹아있다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질문으로 들렸는데 사실 제가 연기를 하는 이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삶을 연기한다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좀 일단 매력적이고 제일 뿌듯할 때는 사실 어느 누군가가 공감으로 인해서 뭐 작품을 보고 또는 그 사람의 연기와 그 캐릭터를 보고 공감을 이제 하고 위로를 받았다 혹은 뭐 힘을 얻었다라고 할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마음에 좀 가닿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두 배우가 계속 연기를 해가는 이유는 또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닿고 그것이 또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하는 그 관객을 기다리는 마음이 계속 연기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인생에 대한 제가 너무 큰 고민을 안겨드렸나요? 제가 패기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게요. 제가 네. 또 그래 반백살이 돼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다른 어떤 굉장히 감탄스러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느끼는 몸의 반응은 어떨까 짧게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뭔가 내 몸이 좀 개선된다는 느낌? 내 머리 안이 확장이 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급조한 거라 제가 근데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선한 영향력이 꼭 뭐 착한 영화, 따뜻한 영화만이 아니라 사람 많이 죽고 그런 영화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어떤 개선의 여지를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관객들이 반응한다면 저는 너무나 짜릿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있습니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박동훈 감독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넓은 세계, 새로운 세계들이 저희에게도 계속적으로 더 큰 세계들로 이제 넓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반백살의 지금 데뷔작 상업 영화 상업 영화 데뷔작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더욱더 빠른 속도로 그 세계들을 좀 넓혀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 뭐 보시면 끝에 어떤 증명 완료 QED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 영화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 완료했다라고 생각되는 작든 크든 간에 나 스스로 이것만은 증명 완료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이 한지호란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최민식 선배님이어서 더 증명 완료했다? 증명 완료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증명 완료라는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라틴어인데 원래 이렇게 보여줘야 했을 것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증명 완료는 이 영화에서 제가 존재하는 배우였다. 이런 배우가 있었다. 네, 이런 배우가 있었고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원래 이런 배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좀 저의 증명 완료가 아닐까. 굉장히 멋진 대답인데요. 네. 감독님 부담감이 있으시겠네요. 다음 대답을 하시려면. 아니 저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영화 전체가 증명 완료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고요. 이 장점도 있고 네. 미흡한 점도 있고 제가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얘기한다면 요거 하나는 완성도를 떠나서 최민식이란 배우의 여러분들이 관객들이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보는 표정, 감정, 처음 접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 번 복수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면이 어떤 채집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증명 완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은 배우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좋은 영화의 제 기준은 정말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배우의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서는 감독님이 증명 완료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찡고딩님께서요, 감독님 완전 동안이시래요. 네, 반백살 얘기를 하셨다고. 바로,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1시간이 너무 훌쩍 그냥 지나갔는데요. 아마 영화 이제 3월에 개봉하면 더 다시 한번 재관람 하실 거죠? 네. 다시 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좀 곱씹으면서 또,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부터, 저희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흐뭇함을 받으셔서 조금 활력을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너무 떨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너무 자리해 주셔서 비도 오고 주말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변에 이제 조금이라도 영화로 위로를 얻으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좀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윤선 누나 얘기했던 것처럼 저라는 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릴 기회가 많이 없었었는데 이런 큰 영화에, 큰 작품에, 큰 역할로 알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그걸 봐주시러 온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사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지금 저희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영화를 보셔서 얻어가는 게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만족하고,
그걸 토대로 아까 윤서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극장에서 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인사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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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질문 채택해주신 분들한테 사인 경품 나눠드리니까 제가 아이디 불러드리면 앞에 나와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종은 딸기약성, 윤서가 엣질로, 꿈꾸는 수포자, 수포자, 동의가 내 나라다, 선풍기 바람 쐬는 어피치, 이상한 나라의 과학자. 이렇게 9분 나와주시면 됩니다.